복도에서 갑자기 부딪힌 두 사람. 길 좀 똑바로 다니시죠? 뭐라고 했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길 막았냐? 잠시 뒤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순간 모든 장교들이 기립하고 복도에서 밀쳐낸 바로 그 여인이 별 3개를 단 장군으로 등장한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임 대위. 설마 그분이? 대체 복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 무례한 신임 대위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긴장감 넘치는 반전과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7군단 본부는 벌써부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복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와 서류 뭉치들을 들고 오가는 장교들의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와 복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이곳 군단 본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신임 대위 김도윤이었습니다. 30을 갓 넘긴 나이에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각종 교육과정을 거쳐 이곳에 부임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었죠. 도윤의 어깨 위에 반짝이는 대위 계급장은 아직도 새 것처럼 빛이 났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새로 배급받은 군복부터 반들반들하게 닦인 구두까지 모든 것에서 신임 장교의 패기가 엿보였습니다. 역시 이런 곳도 줄 잘 서야 출세하는 거구나.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젊은 패기로 가득한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지만 동시에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도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계급장만 보고 판단하는 꼰대들. 정말 시대가 언제인데. 실력보다는 줄서기가 더 중요한 곳이라니. 도윤의 이런 생각은 어제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부대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선임 장교들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신임은 보고 듣기만 하면 된다. 경험이 부족하니 함부로 의견을 내지 말라는 식의 말들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었어요. 군사학 이론은 물론이고 최신 전술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자신이 왜 나이만 많은 선임들 앞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보기에 이곳의 분위기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임들은 항상 권위적이었고 후임들은 눈치만 보며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나이가 많은 장교들을 볼 때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분들이 과연 현대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기나 할까? 아직도 구식 교본만 달달 외우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그런 도윤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서류 뭉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거든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성은 검소한 군복 차림에 특별히 눈에 띄는 계급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걸음걸이는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그 여성의 뒷모습에서는 묘한 위험이 느껴졌지만 도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분은 누구시지? 민간인 직원인가? 아니면 군무원? 도윤은 궁금해하며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관심을 돌렸죠.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있을 첫 번째 정식 회의에서 좋은 인상을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 여성이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이자 현재 제7군단을 이끌고 있는 3스타 장군이었죠. 하지만 윤정의 장군은 언제나 그랬듯이 검소한 차림새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정복이나 각종 훈장을 달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진정한 리더는 거칠애가 아닌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어요. 윤정이는 1958년생으로 올해 66세였습니다. 어린 시절 한국 전쟁의 상처를 온몸으로 겪으며 자란 그녀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군에 투신했죠. 당시만 해도 여성이 군에서 고위직에 오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만 한정하던 시대였거든요. 하지만 윤정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970년대 초 20살의 윤정이가 처음 군문에 들어섰을 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대냐, 몇 달 못 버틸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편견들을 하나씩 깨뜨려 나갔습니다. 남성 동기들보다 더 열심히 훈련했고 더 많이 공부했죠.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견뎌내며 한 걸음씩 올라온 그녀의 발자취는 그야말로 전설적이었습니다. 월남전에도 참전했고 각종 작전에서 뛰어난 지휘 능력을 보여줬죠. 특히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은 동료 장교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북한군의 도발이 있었던 비무장지대에서의 대응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한 것은 지금도 교범에 실려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윤정의 장군의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과 깊은 이해심이었죠. 그녀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부하를 소중히 여겼고 특히 젊은 장교들의 성장을 위해 언제나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실수를 하는 부하가 있어도 호통부터 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실수가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이것이 윤정이의 지론이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수많은 실수를 겪으며 배웠기 때문에 후배들의 시행착오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7군단은 다른 부대에 비해 분위기가 자유롭고 창의적이었어요.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죠. 오늘도 회의 준비가 많겠구나. 윤정이는 손에 든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있을 전체 장교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특히 신임 장교들의 적응 문제와 부대 내 소통 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야 했습니다. 최근 들어 젊은 장교들과 기성 장교들 사이의 세대 갈등이 조금씩 불거지고 있었거든요. 복도는 점점 더 분주해졌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될 회의를 위해 각 부서의 참모들과 장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기획과에서는 작전 계획서를, 인사과에서는 인사 발령 관련 서류를, 정보과에서는 각종 첩보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그 사이로 도윤도 자신의 첫 번째 정식회에 참석을 위해 서둘러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꼭 좋은 인상을 남겨야지.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신임 장교로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밤새 준비한 자료들과 의견서들이 가방 속에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저 꼰대들이 내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직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만날 상황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존중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또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배우게 될 것이었어요. 군단 본부의 평온한 아침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곧 이 평온함을 깨뜨릴 작은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어요. 그 작은 사건이 가져올 파장은 상상보다 훨씬 클 것이었습니다. 회의 시작 10분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군단 본부의 복도는 마지막 준비에 한창인 장교들로 더욱 붐비고 있었죠. 각자 손에 든 서류와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긴장된 표정으로 회의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서는 오늘 안건이 많아서 자료 준비는 다 됐나? 하는 대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김도윤 대위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신임 장교로서 첫 번째 정식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손에는 밤새 정리한 보고서와 각종 참고 자료들이 두툼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준비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어필해야겠어. 도윤은 속으로 다짐하며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워낙 서둘러 걷다 보니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정도였죠. 오직 손목시계만 바라보며 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직 7분 남았네. 충분히 여유 있게 도착할 수 있겠어. 도윤의 마음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임 장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거든요. 특히 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몇몇 선임들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내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어. 도윤은 가슴속 깊이 자리한 자신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각종 교육과정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자신의 경력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돌아 나오는 순간 도윤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어요. 충격으로 인해 양쪽이 들고 있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특히 도윤이 밤새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료들이 복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짧은 탄성과 함께 종이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죠. 하얀 A사 용지들이 바람에 날려 복도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눈송이 같았어요. 도윤이 부딪힌 상대는 바로 윤정의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는 그저 나이든 여성 직원 한 분이 길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어와서 자신과 부딪힌 것으로만 보였거든요. 윤정의 장군이 평소 검소한 차림새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급장이나 특별한 표식을 쉽게 알아볼 수 없었어요. 어이쿠, 길 좀 똑바로 다니시죠. 도윤의 입에서 퉁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짜증이 먼저 앞섰던 거죠. 바닥에 널브러진 자신의 소중한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정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특히 도윤을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이제 불과 몇 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었거든요. 더구나 첫 번째 회의에 늦는다면 선임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 뻔했어요. 윤정의 장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젊은 장교의 당황한 모습이 이해가 되었어요.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비슷한 실수를 했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급한 마음에 실수할 수 있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온화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윤정이는 즉시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낮춰 정성스럽게 종이 한 장 한 장을 주워 모으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서는 진정한 배려심과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윤정희의 온화한 미소를 본 도윤은 오히려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뭐 저런 식으로 웃고 있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그에게는 윤정희의 미소가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류를 주우려고 몸을 숙인 도윤은 고개를 들어 윤정희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길 막았나요? 목소리에는 젊은 패기와 함께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신임 대위라는 계급에 대한 자부심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들었죠. 이 말을 들은 순간 복도 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몇몇 선임 장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도윤이 지금 누구와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리상 개입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 신임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한중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저런 일이. 또 다른 장교도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모두들 도윤이 지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윤은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윤정희 앞에 서 있었죠. 이런 곳에서 일하시면서 기본 매너도 모르시나요? 말투는 점점 더 거만해졌어요. 윤정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이 도윤에게는 더욱 거슬렸어요. 대답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지?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마음속 짜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실제로 윤정희는 이 젊은 장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고 있었어요. 즉석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 상황을 통해 그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오랜 경험상 이런 순간에는 성급한 반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침내 도윤은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양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과 함께 어깨로 윤정희를 살짝 밀치며 지나가려 했어요. 그 순간 도윤의 행동은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명백한 모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희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오랜 전투 경험으로 단련된 카리스마가 순간적으로 드러났지만 곧 다시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윤은 그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자신의 오만함에 취해 있었거든요. 젊은 친구가 급한가 보군요. 윤정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묻어나는 톤이었죠. 네, 급합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도윤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서 다니세요. 특히 이런 중요한 시간대에는 말이에요. 윤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어요. 그 말 속에는 이상한 여유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죠. 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군. 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회의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자신이 상황을 잘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장교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 신임 대위,
자기가 지금 뭘 한 건지 알까? 완전히 끝장이지 뭐. 군단장님께 저런 식으로. 어떻게 군단장님께 저런 무례한 짓을.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복도에 퍼졌지만 도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뿌듯한 마음으로 회의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윤정이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서류를 천천히 주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패기도 좋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친구로군요. 그녀의 마음에는 화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어요. 이런 젊은 장교들을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더 컸죠. 이렇게 문제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은 아직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곧 벌어질 상황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군단 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웅장한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장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미음자 형태로 배치된 테이블 주위로 각 부서의 참모들과 장교들이 정돈된 모습으로 앉아 있었죠. 벽면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했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신임 장교들이 앉을 자리를 찾아 걸어갔어요. 아까 복도에서의 불쾌한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오직 회의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도윤은 자리에 앉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 건 했군. 저런 무명 중년이 감히 나를. 복도에서 만난 그 여성에 대한 생각이 다시 떠올랐어요. 자신이 당당하게 상황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이런 곳에서는 확실하게 해야 해.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거든. 회의실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각자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논의될 안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윤도 가방에서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정리했습니다. 밤새 공들여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와 각종 참고 문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번 기회에 내 실력을 확실히 보여줘야지.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선임 장교들이었어요. 그들의 경험은 인정하지만 최신 이론과 신식 전술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더 풍부하다고 자부했거든요. 시계 바늘이 오전 9시를 가리키자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던 부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렷!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도윤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군단장님 입장하십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아까 복도에서 자신이 밀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성 윤정의 3스타 장군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죠. 설마 그분이? 도윤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까 자신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그 여성의 조용한 미소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윤정의 장군은 아무렇지 않게 상석에 자리를 잡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도윤을 스쳐 지나갈 때 도윤은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긴 깊이를 이제야 알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실망도 아닌 그저 차가운 냉정함이었습니다. 착석하십시오. 윤정의 장군의 낮고 안정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았지만 도윤만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도윤의 머릿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까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특히 자신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길 막았냐라고 말했던 순간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것도 현재 자신이 소속된 제7군단의 최고 지휘관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도윤은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의 장군이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오늘의 안건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온통 복도에서 뱉은 자신의 말과 행동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길 좀 똑바로 다니시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길 막았냐? 나이가 있으시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양보라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목소리가 마치 녹음기에서 재생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귀에 울려댔어요. 더욱 끔찍한 것은 어깨로 밀치며 지나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에서 상급자에 대한 모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물며 군단장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니. 도윤은 자신의 군 생활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어요. 회의 중간 윤정의 장군이 각 부서별 현황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사과 작전과 정보가 순서로 보고가 이어졌고 마침내 신임 장교들의 적응 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신임 장교 여러분들의 부대 적응은 어떤가요? 윤정의 장군의 질문에 다른 신임 장교들이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모범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도윤의 차례가 왔습니다. 윤정의 장군이 도윤을 직접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어요. 신임 도윤 대위, 이번 작전 시뮬레이션에서 후방 보급 동선의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윤이 준비해온 분야 중 하나였습니다. 평소였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도윤은 완전히 다른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상태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도윤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는 분명히 책상 위에 있었지만 그것을 들여다봐도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후방 보급은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당황한 신임 장교의 모습만 남아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 다른 장교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도윤의 실수는 점점 더 두드러졌습니다. 몇 번의 더듬거림 후에야 겨우 형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지만 그것도 완전히 엉성한 수준이었어요. 윤정의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윤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더 체계적으로라는 말 속에는 오늘의 답변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떻게 그런 실수를. 자신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버린 상황이었어요. 더욱 괴로운 것은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복도에서의 일을 목격한 장교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동정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읽혔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윤정의 장군이 마지막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군은 계급과 서열로 움직이지만 그 바탕에는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신임 장교 여러분들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도윤은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어요. 마치 자신에게만 하는 말 같았거든요. 아니, 실제로 자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회의 종료라는 선언과 함께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정의 장군이 퇴장하는 동안 도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와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제 도윤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일지 말이에요. 진정한 위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다른 장교들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치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의 후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안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도 여유도 없었어요. 오직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침에 열심히 준비했던 자료들이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자료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군단장님,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며 탄식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이 복도에서 모욕한 그 여성이 바로 제7군단의 최고 지휘관이었다니. 더욱 끔찍한 것은 그때 자신이 한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특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로 누군지 모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이었는데 그런 오만한 말을 했다니. 도윤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회의에서 윤정의 장군을 직접 보며 느낀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지닌 카리스마와 위엄, 그리고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 분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도윤은 자꾸만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만약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의를 지켰다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동료 장교 한 명이 도윤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같은 기수로 입대한 박중이었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오늘 회의에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던데. 박중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들었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 말이야. 박중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일 말이구나. 솔직히 말하면 이미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졌어. 정말?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군단장님과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 박중희가 신중하게 물어봤어요.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그날 아침에 일어난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복도에서의 충돌부터 자신이 한 말과 행동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중희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점점 더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군단장님께 그런 식으로. 나도 알아.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몰랐다고.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지금 부대 분위기가 어떤지 알아? 다들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특히 선임들은 이런 일이 부대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하고 있다고. 박중희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사과를 해야 하나? 아니면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봐. 성급하게 행동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박중희가 도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도윤 대위입니까? 군단장실에서 연락드립니다. 오후 3시에 군단장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마침내 그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군단장실 호출이야.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중희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야.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어요. 그 1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군단장실을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군단장실 앞에 도착한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자.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십시오. 윤정의 장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넓고 정돈된 군단장실에는 각종 표창장과 기념품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윤정의 장군의 오랜 군 경력과 업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장군은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을 받은 도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윤 대위, 아까 복도에서의 일을 기억하나요? 윤정의 장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즉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혀 몰라 배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몰라봤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윤정의 장군의 질문이 날카롭게 이어졌어요. 그 말에 도윤은 무릎을 꿇다시피 더욱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무례함과 오만함이 문제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정의 장군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대위, 군은 계급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다면 그 어떤 별도 의미가 없어요.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계급과 권위에만 매달려 있었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윤정의 장군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젊은 패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패기가 오만함이 되어서는 안 되죠. 특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군단장을 몰라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의 장군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정면으로 윤정의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반성과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도윤의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도윤은 윤정의 장군의 마지막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후회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말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씻어낼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계급장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윤정의 장군은 조용히 도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엄중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이 젊은 장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제 자신의 오만함을 경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만약 기회를 주신다면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윤정의 장군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도윤은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윤정의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대위,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것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엄중함이 있었지만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당분간 특별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대 내 각 부서를 돌며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면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윤정의 장군의 말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즉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윤정의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매일 오후 6시에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날 하루 동안 배운 것들에 대해 보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윤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먼저 급양과에서 일주일간 근무하면서 부대원들의 식사 준비를 도와보세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윤정의 장군의 지시였어요. 도윤은 급양과 근무라는 말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단장실을 나온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징계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부담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윤정의 장군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도윤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급양가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급양과에 도착한 도윤을 맞이한 것은 김상사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김상사는 20년 넘게 급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도윤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 대위님 오셨습니까? 군단장님께서 미리 연락 주셨습니다. 김상사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약간의 경계심도 엿보였어요. 네, 김상사님. 앞으로 일주일간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부사관에게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김상사는 도윤을 급양시설 곳곳을 안내하며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3,000명이 넘는 부대원들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까지 쉴 틈이 없어요. 도윤은 김상사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군대에서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대위님, 내일부터는 새벽 5시에 출근하셔야 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김 상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도윤은 약속 시간에 맞춰 급양과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어서 사방이 어두웠지만 급양시설은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 상사와 몇 명의 급양병들이 분주히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럼 감자 깎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죠. 김 상사가 도윤에게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어요. 도윤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감자 껍질을 깎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너무 두껍게 깎으면 김 상사가 아까워라고 했고 너무 얇게 깎으려다 보면 자꾸 손을 다칠 뻔했습니다. 대위님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옆에서 일하던 한 급양병이 친절하게 조언해줬어요. 도윤은 그 말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계급상으로는 자신이 위였지만 이 일에서는 완전히 초보자였거든요. 그들의 배려와 친절함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도윤은 점점 급양 업무의 힘겨움을 몸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솥을 들어 옮기고 수백 개의 식판을 닦고 끝없이 반복되는 음식 준비 작업들. 모든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들은 부대원들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동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부대원들이 급양소로 몰려왔습니다. 도윤은 배식을 도우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받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부대원들이 건네는 인사말에 급양과 직원들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 순간 도윤은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상사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대위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김 상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다행입니다. 내일도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도윤의 첫 번째 특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변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도윤의 급양과 근무가 이틀째 접어들었을 때 그는 이미 몸과 마음 모두에서 큰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병 최영수와의 대화는 도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최영수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입대한 신병이었는데 급양 업무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대위님,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점심 준비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최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순수한 후임병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실수를 했어. 큰 실수를 말이야.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실수요? 최영수의 눈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복도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군단장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한 사람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거군요. 최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대위님,
저는 대위님이 여기 와서 좋아요. 왜? 도윤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보통 장교분들은 저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대위님은 진짜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말도 잘 들어주세요. 최영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부하들의 마음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영수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네, 대위님. 최영수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6시, 도윤은 윤정의 장군과의 첫 번째 면담을 위해 군단장실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급양 업무를 하고 온 터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어요. 들어오십시오. 윤정의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윤정의 장군은 책상에서 일어나 소파 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앉으십시오. 오늘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보고했습니다. 급양 업무의 힘겨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자신이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윤정의 장군은 조용히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부대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급양과 직원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무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동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도윤의 대답에 윤정의 장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깨달음이군요. 진정한 리더십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윤정의 장군이 말했어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 그것이 지휘관의 기본 자세입니다. 도윤은 그 말이 깊이 와 닿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리더십을 권위와 명령으로만 생각했는데 진정한 리더십은 봉사정신에서 나오는 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위병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아픈 동료들을 돌보면서 또 다른 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윤정의 장군의 다음 지시였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은 위병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군의관 박대위와 간호부사관 정상사의 지도 하에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위병소에서의 첫날, 도윤은 고열로 누워있는 한 일병을 만났습니다. 김일병은 감기가 심해져서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고 있었어요. 물 좀 주세요. 김일병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즉시 물을 떠다 주며 김일병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어요. 많이 뜨겁네.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김일병이 고마워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계급상으로는 자신이 위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었거든요. 계급이나 권위가 아닌 순수한 인간적 배려였습니다. 집이 어디야? 도윤이 물어봤어요. 부산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셔서. 김일병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김일병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금방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 며칠 후 김일병이 회복되어 부대로 돌아갈 때 그가 도윤에게 한 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대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나 싶어요. 그 말을 들은 도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그것이 이렇게 뿌듯한 것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위병소에서의 일주일은 도윤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그는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가 부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박대위는 도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휘관은 부하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들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지휘관이에요. 정상사도 덧붙였어요. 계급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해요. 환자들은 거짓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도윤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의무적인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매일 저녁 윤정의 장군과의 면담 시간도 점점 더 의미 있어졌습니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도윤 대위 많이 달라진 것 같군요. 어느 날 윤정의 장군이 말했어요. 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도윤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윤의 진정한 시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곧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도윤의 특별 교육이 3주째에 접어들었을 때 그에게 예상치 못한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하며 갓 입대한 신병들을 지도하는 일이었어요. 도윤에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신병교육대로 향하는 아침,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도윤 대위님 오셨습니까? 신병교육대 대대장인 이중령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부터 3소대를 맡아서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3소대에는 20명의 신병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갓 입대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게 될 김도윤 대위입니다. 도윤이 신병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예전 같았다면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동료입니다. 도윤의 말에 신병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하지만 모든 신병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박훈련병은 계속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억지로 끌려온 듯한 분위기였고 모든 지시에 대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훈련병이 내무반 정리를 하면서 투덜거렸어요. 무엇이 불만이야? 도윤이 다가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호통부터 쳤겠지만 이제는 먼저 이유를 들어보려 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이런 거 시키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는지. 박훈련병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처음 군에 와서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불만스러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나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것들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 정말요? 박훈련병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응. 내무반 정리는 단순히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나중에 작전을 수행할 때도 이런 습관들이 중요해져. 도윤의 설명에 박훈련병은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도윤과 신병들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각자의 고민들을 함께 해결해 나갔어요. 특히 이훈련병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이 없어서 너무 힘드실 것 같다는 걱정이었어요. 훈련병, 아버지께 편지 써봤어? 도윤이 물어봤습니다. 편지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훈련병이 답답해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함께 써보자. 도윤은 그날 저녁 이훈련병과 함께 앉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편지였어요. 며칠 후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을 때 이훈련병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제가 쓴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하셨대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도윤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훈련병이 갑자기 탈영을 시도한 것이었어요. 불침번 교대 시간에 발견된 일이었는데 다행히 부대를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 발견되었습니다. 박훈련병, 왜 이런 짓을 했어? 도윤이 그를 데려와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화를 내거나 추궁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박훈련병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으니까 간병도 못하고. 도윤은 그제야 박훈련병의 반항적인 태도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 때문이었던 거죠. 그럼 정식으로 면회 신청을 해보자. 그리고 어머니께 안부 전화도 드려보고. 도윤이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박훈련병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물론이지. 가족이 아프시면 당연히 배려해 드려야지. 도윤의 말에 박훈련병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윤정의 장군과의 면담에서 도윤은 이 모든 일들을 보고했어요. 탈영 시도 사건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윤정의 장군이 물어봤어요. 처벌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그 훈련병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도윤의 대답에 윤정의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진정한 지휘관은 부하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윤정의 장군의 칭찬에 도윤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일주일 후 박훈련병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면회를 통해 직접 안부를 확인한 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박훈련병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우리는 동료야. 당연한 일이지. 도윤의 대답에 박훈련병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도윤의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특별 교육을 마치고 진정한 변화를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어요. 3주간의 특별 교육이 끝나고 도윤은 다시 원래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전의 도윤이 아니었어요. 급양과에서 배운 봉사정신, 위병소에서 느낀 돌봄의 마음, 그리고 신병교육대에서 깨달은 진정한 리더십이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날 도윤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모두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했거든요. 특히 박중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박중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
도윤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의 자만심이나 억지스러운 강함은 온데간데였고 진정한 자신감과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에게 첫 번째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신임 중이 한 명이 업무 실수로 인해 선임 장교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어떻게 장교라고 할 수 있나? 그 선임 장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예전의 도윤이었다면 자업자득이지 뭐라고 생각하며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 신임 중이의 마음이 손에 잡힐 듯 느껴졌거든요. 도윤은 조용히 그 사무실로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뭔 일이야? 선임 장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제가 이 업무에 대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신임 중이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결국 도윤의 중재로 상황은 무사히 정리되었어요. 나중에 그 신임 중이가 도윤을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료니까. 당연한 일이지. 도윤의 답변에 그 중이는 깊이 감동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도윤 주변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동료들도 점차 그의 변화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특히 인상적인 변화는 부하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부하들과 함께 아침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나 걱정을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대위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한 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떻게? 도윤이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뭔가 무서우셨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사의 솔직한 말에 도윤은 뜨끔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편하게 이야기해. 우리는 함께 일하는 동료잖아. 도윤의 말에 하사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윤에게 큰 시험이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에서 그가 일개소대를 지휘하게 된 것이었어요. 훈련 첫날 도윤의 소대는 다른 소대들에 비해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떨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각자의 장점을 찾아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함께 보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체력이 부족하다고? 그럼 팀워크로 승부하자. 도윤이 대원들을 독려했어요. 대위님, 정말 가능할까요? 한 병사가 불안해했습니다. 물론이지. 나는 너희들을 믿어. 도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모든 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훈련 과정에서 도윤은 항상 부하들과 함께했습니다. 힘든 구간에서는 앞장서서 이끌었고 누군가 뒤처지면 함께 기다려 주었어요. 그의 모습을 본 부하들도 서로를 도우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예상을 뒤엎고 도윤의 소대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어요. 체력이나 기술보다는 팀워크와 사기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윤정희 장군이 직접 상장을 수여했어요. 도윤 대위, 훌륭한 지휘였습니다. 부하들이 잘해준 덕분입니다. 도윤의 겸손한 대답에 윤정희 장군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이 끝난 후 도윤의 소대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대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위님 덕분에 우리가 해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부하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들으며 도윤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보람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마지막으로 윤정의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특별 교육이 끝나고 정상 업무로 복귀하는 시점이었어요. 들어오십시오. 윤정의 장군의 목소리가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이제 도윤에게는 두렵지 않았어요. 장군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도윤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많이 배우셨나요? 윤정의 장군이 따뜻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도윤의 말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윤정의 장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걸으실 수 있겠군요.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도윤은 더 이상 거만한 신임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먼저 챙기고 선임들에게는 진심으로 예의를 다하는 진정한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군단 본부의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윤에게 그 복도는 단순한 길이 아니라 성장의 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짐을 들고 가는 노인을 만났을 때 도윤은 주저없이 다가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도와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그 노인의 미소를 보며 도윤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윤정의 장군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 나이엔 실수투성이었지. 결국 중요한 건 실수 뒤에 무엇을 배우는가. 이렇게 도윤의 성장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의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었어요.